혹시 우리나라에 그럼 항공 정비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진짜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를. 아, 하여튼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그 네. 회사에서만 지금 거의 6천 명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많은 대수만 네. 네. 뭐 대수도 많기도 하고 자꾸 우리 회사니까 좀 웃긴다. 아, 네. 네, 하여튼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음, 조금 큰 회사여서 그래서 파트가 많이 나눠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있는 이제 비행기 쪽 하는 수도 있지만 엔진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부품 공장도 있고 그렇게 막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정비사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정비사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정비사까지 합치면 한 6천 명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항공 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만 사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항공사가. 그래서 이제 이런 항공 정비사로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우리나라 항공사가 아닌 해외 항공사로 준비하는 그런 분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럴 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물론 영어는 필수이고요. 영어는 진짜 필수고 영어는 진짜 필수.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영어 잘하세요? 그냥 뭐 조금 합니다. 그냥 발음이 좋아. 일단 발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보통 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해외 항공사를 가려면 일단 그것부터 얘기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자격증을 따는 거는 대한민국에서만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 따는 자격증을 저희는 이제 통칭 면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면장이라는 이제 얘기할게요. 이게 그게 더 제가 편하니까. 근데 면장을 다른 해외에서도 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는 유럽의 자격증 하나, 그 다음에 미국 자격증 하나, 그 다음에 중국 자격증 하나. 이렇게 총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총 나눌 수 있는데 유럽은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따기 힘든 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던 거는 유럽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가끔씩 항공 정비사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 FAA 자격증이라는 그 자격증을 아마 들으시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고 실제로 그것도 실무에 대한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아마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유럽 쪽 항공사를 가고 싶으면은 유럽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미국 항공사를 가고 싶으면 미국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 일단은 대한민국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정은 해줘요.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따라라고 얘기를 하죠. 취업이 안 되는 취업은 걸까요? 취업은 잘 모르겠네. 취업은 좀 어쨌든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쪽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의 그 뭐라고 하죠? 자기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다른 외국 항공사에서 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자격 요건을 그걸로 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또 조금 다른 얘기로 제가 넘어가 보면 다음 얘기로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항공업계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큰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정비사분들은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라는 이야기도 좀 웃기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항공 정비사분들은 일단 정비사는 지금 제일 바쁜 시기라고 말하면 또 말할 수가 있는 거라 두 가지 분류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비행기를 이제 디스패치를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비행기를 띄우는 사람, 그다음 비행기가 내렸을 때 받는 사람 그걸 이제 디스패치라고 하는데 디스패치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일이 줄은 거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뜨질 못하니까 비행기가 뜨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금 일이 수월해진 건데
네, 그만큼 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정치 점검을 하는 상황인데 거기 플러스 이제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면은 그 비행기가 뜨던 상태로 점검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가 원래 떴었는데 100대 못 뜨면은 그 100대가 못 뜬 거에 대한 정비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얘가 계속 언제든 쓸 수 있게 계속 이제 점검을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점검이 추가가 저희는 돼서 그래서 훨씬 더 일이 조금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비사가 제일 요즘 좀 바쁜 거여서 좀 다른 분들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네. 한편으로는 뭐 항공 쪽이 이제 힘들다 뉴스에서는 다들 그렇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조용할 줄만 알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더 바빠진 파트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꽤나 신선하게 그렇죠. 또 네. 다가오네요. 또 뭐 그래도 다시 요즘 백신 얘기도 나오고 물류 쪽으로 해서는 또 이제 되려 더 바빠졌다. 그런 얘기, 좋은 얘기도 있었었고 또 뭐 주가만 봐도 다시 많이 오르고 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좋아질 거라고 우리 모두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좋은 기대 가지고, 좋은 예측하시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고, 아까 계속 또 해외 얘기 나오셨는데, 우리 유명인 정비사님은 해외로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해외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왜냐면은 다른 사실은 저도 제가 이제 약간 여행 같은 걸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해외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이제 항공사 입사한 것도 사실은 맞아요. 근데 들어와 보니 이제 꼭 다른 아까 얘기했던 해외 항공사에 취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그 회사 안에서도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출장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단기 파견을 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도 있는 주재라는 주재원을 간다던가 네, 그런 방법들이 이제 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더 이제 가고 싶으면 이제 그 조건들이 또 있으니까 그 조건들도 이제 맞추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사실 이제 회사에 대한 불만 사항을 좀 유도해 내려고 드렸던 질문인데, 되게 좋은 쪽으로 잘 둘러서 피해 가셔가지고, 예, 그쪽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냥 질문 드릴게요. 회사 이제 상공 정비사로서의 장단점, 장단점. 예, 이 직무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사회, 인생 선배로서, 이거는 정말 인생에서 정말 좋아. 직업으로서 정말 좋아. 하지만은, 야, 이거는 진짜 좀 힘들다. 물론 장점이 이거는 이제 직종이나 직무별로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미치겠네. 정말, 이거 유튜브 하는 것도 진짜 힘들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진짜 많아요. 단점이 많죠. 일단은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생활 하는 거에 대한 이 직종에 대한 단점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도 되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가 예를 들어서 정비 결함 때문에 됐다.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나 때문에 일어났다 이러면은 직방으로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얘기는 안 했지만 옛날에 이제 다른 이제 진로 상담 때문에 한번 그 중고등학교 가서 이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은 몇 명이 죽을까? 그리고 비행기 사고로 몇 명이 죽을까를 했을 때 정말 뭐 버스가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사고가 나도 40명? 많아야. 많아야. 그리고 자가용이 하면 2-3명? 뭐 4명? 5명? 10명 안쪽인데 비행기는 일단은 비행기에 사람들이 만약에 제일 많이 타는 380이 이제 거의 400명이 타는데 400명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자기한테 닥쳐버리면은 400명에 대한 그 생명의 그 무게가 이제 확 오는 건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생기는 버릇이 뭐냐면 안전 민감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이렇게 사회에서는 안전 불감증 그러는데 정비사들은 안전 민감증이 생기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어서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거, 자기가 했던 그 일에 대한 책임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했다라는 이 자신감을 갖게 돼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이 항공업계 정비사에 대한 좀 단점이 아닌 단점이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여러분 나중에 회사에서 면접을 보실 때 단점을 얘기해 보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얘기를 하신 거는 정비사로서 갖춰야 할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이제 자부심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런 좋은 꿀팁 잘 담아가시고요. 예. 근데 진짜 사실은 네. 이게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는 거라. 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비하다가 보면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 있어서 그게 진짜 단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단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진짜로 정비사의 요건은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겨도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만 정비사를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얘기해요. 다음은 장점 장점은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는 정비사에 대한 장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항공사에 대한 장점이 좀 많아서 그래서 항공사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비사에 대한 장점도 있긴 해요. 정비사에 대한 장점이 어디서 있냐면 다는 아니지만 정비하시는 분들이 교대 근무를 많이 하는 편인데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그 시간이 조금씩 많아져요. 그게 좀 장점이라고 할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자기 개발하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들이 많아지죠. 그 일을 하는 것만 내가 하는 시간만 딱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자기 시간이니까 그게 장점이고 그리고 정비사는 딱 자기 시작하는 시간과 끝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야근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고 네. 근데 그거는 어떤 기술직이든 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비사에 대한 장점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장점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장점 아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공사에 대한 장점은 많아요. 네, 확실히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해서 이제 많이 이게 알려졌지만 항공권이 굉장히 싸고 그래서 그 항공권이 싼 거에 대한 메리트는 무시를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항공사를 다니는에서 해외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쪽도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어쨌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에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왔다고 했잖아요.
형, 보통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네. 작은 결함이라든지 그런 것도 직접 혹시 정비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는 있어요. 네.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가 정비를 하시는 그 동료분들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제 거는 안 해봤어요. 네, 제 거는 안 해봤고 근데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도 그 자동차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그 매뉴얼이 그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구하면은 그거대로 하면은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네,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모셨던 그 박혜원 유튜버랑 그렇죠. 예, 같이 붙여놓고 얘기를 한번 왜? 뭐라고? 아 그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가진 이제 분이 있으셔가지고 예, 정비 얘기 묶어서 또 두 분 얘기해 보시라고 하면 또 재밌겠다 싶어서 예, 아, 다음에 정비사분 한 3분 모이시면은 특집을 한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거는 또 질문지 없는 건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건 우리 이륙 착륙할 때 우리 비행기 앞에 깃발 이걸 뭐라고 하죠? 그 수신사라고 해야 되나? 이륙 착륙할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륙 착륙하고 이제 랜딩할 때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네, 분들, 이렇게 네. 그럴 때 이렇게 깃발 들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비사이신가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분은 다른 이제 조업사. 저희는 이제 그 과정은 안 해요. 네. 너무 얄팍한 질문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사람들 궁금해하는 것 중에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저 멀리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다는 아니지만 한 사람은 정비사예요. 네. 최종으로 나가는 거를 컨펌을 하는 정비사가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또 그런 조업사. 네. 예전에는 그거 다 정비사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눠져서 제가 영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항공 쪽에서 아까 크게는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이제 승무원하고 안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정비사가 있으실 거고. 근데 또 보면은 그 막 UFO 같이 생긴 관제탑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데 계신 약간 전문적인 이런 거 다 계실 거 아니에요. 안에 또 막 총 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안에 그 공항 안에만 해도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직무와 직군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시기에 전문 직종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개수가 개수? 네, 직종 개수? 네. 해서 저희한테 몇 분을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요? 왜냐면은 그쪽을 아는 사람들이 네. 별로 사실은 없어요. 그거는 네. 뭐 저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면 한 번쯤은 봤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관제탑에 하시는 관제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은 교신이 아예 없어요. 네, 교신이 아예 없고 그분들은 거의 교신하는 사람들이 네. 조종사가 네.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버드맨 아까 얘기했던 그 총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통칭 버드맨이라고 그러는데 그 버드맨 분들도 공사나 공항 그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이거 항공사는 진짜 딱 아까 얘기했던 조종사, 승무원, 그 다음에 뭐 저희 정비사, 그 다음에 회사의 사무직 이렇게만 있지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항공사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을 원하시는 거면은 그거는 해줄 수 있죠. 예. 영업은 실패했지만 뭐 얘기는 재밌었습니다. 예. 예. 소개팅 정도로. 예, 뭐 그 정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개팅 분이 잘 받고 있고요. 예. 예, 이제 유명인 정비사분은 이제 인사는 안 신 걸로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사랑해요.